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건의 현안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고 여야 대립 또한 첨예한 터라 국정감사장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NLL 대화록 문제 등이 걸려있는 법사위 소관 국감장이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주간 계속합니다. 네. 그 법사위에서 지난 9월 16일 그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또 서울지검 공안 2부장 간의 일종의 어떤 의혹,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상 뭐 특별한 확인은 없었습니다만, 예. 전임 검찰총장도 또 검찰에서도 특별하게 부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지목됐던 김광수 공안 2부장, 네. 이게 뭐 NLL 주인검사 흔들기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9월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화한 사실 자체를 9월달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네. 특정을 했지만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박 의원께서 제기하셨을 때는 8월에 통화를 말씀하셨던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일까지 그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던데요. 혹시 예상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언론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예. 일부에서 듣기로는 밖에서 네. 즉 이미 현직 검찰을 떠난 사람을 추천한다 하는 얘기도 또 많기 때문에 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공안 전문 그 외부 인사의 낙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최근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얼마 전 있었던 손학규 고문의 그 경기 화성갑 불출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강력하게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를 추천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있고 네. 본인도 내키지 않으셨지 않는가 해서 이제 뭐 존중해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조직의 귀재인 또 오랫동안 당뇨로서 그 능력을 평가받은 오일룡 후보가 오래전부터 네. 그 화성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이변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워낙 상대가 비중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10월 재보선 이미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열어봐야 알죠. 그렇지만은 언론에서 원체 서청원 대표가 비중이 큰 인사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앞으로 역할이 클 것이다. 예. 기대치를 가지고 그러한 평가를 하지만은 또 현장에 가보면은 그 부도덕한 그리고 낙하산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친박 인사들 외에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도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 만약에 서청원 전 대표가 그 언론의 관측대로 당선이 된다면 말이죠. 그 새누리당의 권력 구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청원 대표 중심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좀 더 강화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한편 서청원 대표는 저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런 사이입니다만은 소통에는 네. 좀 앞장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서청원, 김무성 대결 구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서청원 대표는 오히려 하반기 국회의장을 생각하고 있고 김무성 전 대표는 당대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YS 밑에서 함께 정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본인들의 생각이고 주위에서 추측이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긴 하는데 이 서청원, 김무성 대결 구도보다는 국회의장 당대표 이렇게 역할 분담 가능성에 박 의원께서는 더 무게를 두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조금씩 그 실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신당이 결성이 되면, 창당이 되면 위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글쎄요, 안철수 신당은 뭐 이번 재보궐선거는 유감스럽게도 관계를 하지 않고 예.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니까 네. 그 창당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참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겠지만은 뭐 창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면은 새누리당과 야권은 또 분열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또 우리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과 연합연대 예.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이 거대한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대를 뭐 후보 단일화 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야권은 그렇게 소위 다당이 돼가지고 네. 승리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합 연대가 필요하고 제일 좋은 것은 통합하는 게 좋지만은 안철수 의원께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죠. 네. 가령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됐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원을 그 강도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원한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참 애석하게 48%의 국민 지지를 받고 낙선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 그 안철수 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통합 진보당과는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예. 하는 것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어떤 선거보다도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치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자꾸 결국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안철수는 현명한 선택을 다시 한번 바랄 뿐이죠. 예. 다른 지역은 지금 박 의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뭐 공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 안철수 신당 후보들이 다 나와도 경쟁해 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은 사실상 작년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예. 많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에 상당한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했지만 아직도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예. 내년에 아무래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 의원 선거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경쟁을 하는 구도는 많은 분들이 뭐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거와 별개로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연대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지도부에 있지도 않고 네.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선거는 결국 새누리당과 야권 이런 1대1 구도로 몰아가야만이 네.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호남만은 네. 새누리당이 그렇게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어차피 경쟁할 것이다. 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고 네.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인 호남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안철수 신당에 이길 수 있는 네.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외의 지역, 특히 취약 지역 같은 데서는 좀 더 단일화하면은 승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취약 지역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를 그렇게 취약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역시 일여 다야 했을 네. 경우에는 패배가 불을 보듯 빤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데 여기는 수도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가 국민의 힘으로 네. 제야 시민단체와 원로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단일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예. 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경기도지사 정도를 안철수 신당에 내주고 다른 부분에서 연대를 확보한다. 이런 전술도 가능할까요? 그러한 것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기도지사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경선 같은 것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당, 아직 안철수 신당은 당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측과 민주당의 연대, 후보 단일화, 이런 것이 되기에는 두 당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안철수, 손학규 연대론도 흘러나오고, 또 심지어는 정장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주도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의 그 안철수 신당호 합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처럼 예. 그건 아마 추측 보도일 것이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볼 때 당을 자꾸 옮겼을 때 예.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전 대표께서도 민주당과 함께 하면서 안철수 신당의 연합연대를 바라는 거지 그분이 안철수 신당으로 가서의 연합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또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정장선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정장선 의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도 당을 그렇게 평택 선거구를 보거나 또는 경기도지사 이런 관계를 보더라도 썩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얼마 전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국적인 연대기구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여기에 안철수 세력도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화답을 할까요? 저는 국정원 개혁 네. 이런 당면한 민주주의의 기본권 몇 가지를 연대를 하자고 했고 네. 김한길 대표가 선거 연대를 제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야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함께 연대해서 활동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연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특히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정치권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시지만은 예. 결국 시민단체나 나중에는 종교단체까지도 그런 국정원 개혁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내각제 개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부터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신지요? 18대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19대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꼭 내각제보다는 내각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만은 예. 또 많은 의원들은 이원 집정제 네. 또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선거 때마다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선거가 끝나면은 5년 내내 낮에는 진검승부하고 밤에는 또 어떻게 싸우나 연구하고 예. 이런 분열의 갈등보다는 독일의 경우처럼 통합의 정치를 하자.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앉아서 토론해가지고 가장 좋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념이 다른 기민당과 사민당도 연정을 하는데 우리가 못할 필요가 없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런 통합 정치를 위해서 이원 집정제나 특히 내각제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강창희 국회의장께서도 지난 재헌절 기념사에서 내각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좀 잘 떠오르리라고 봅니다. 그때 개헌절 맞아서 특위 구성을 얘기했죠, 강창희 의장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특위 구성은 지금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강창희 의장께서 청와대와 조율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좀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니까 지금 특위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원들의 각자 생각이 새누리당도 많지만은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1인 결정, 예. 지배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결단을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정치가 돼버렸습니다. 예. 국회는 지금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절제 나왔던 여야 의원들 개헌 요구서 서명 구성비를 보니까 그때 106분이 서명했죠. 예.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더 많아 6대4 정도로. 예. 네. 지금 말씀대로 여당이 적극적으로 사실 추진을 해야 이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예.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누구보다도 요즘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 대통령 선거 후 지금까지 공기업 인사가 됩니까? 모든 파동이 나는데 예. 이러한 것을 과연 권력이 집중돼 가지고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체제가 이렇게 경제 11국에 대한 강국으로 대국으로 된 우리나라가 필요한가? 예. 이제 권력의 분산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한편에서 보면 야당이 지금 오히려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을 때 지금 현안들 국정원, NLL, 공약 후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권을 오히려 압박해야 될 그런 요구들이 희석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국회에서 그러한 역할 분담을 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NLL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요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대화록 자체의 공개도 네. 실정법을 위반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파동이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재도 NLL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미래에도 수호를 한다 하는 선언을 하고 여기서 종식시키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남재준 국정원장이 2차 공개를 또 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오는데 저는 국회에서 기록물 열람 결의를 할 때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외교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한일회담 때 김종필 오일화 메모는 60년간 비밀 문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엊그제 한 남북 정상회담을 미주알 고주알 다 까는 것은 또 외국 정상과 얘기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사의 오점도 되지만은 예. 남북 관계의 특성상 네. 이게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원음 즉 녹음 테이프를 까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불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고요. 예. 북측에서도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을 공개했을 때 자기들도 북한에 올라왔던 우리 한국 인사들의 모든 얘기를 공개하겠다. 예. 이렇게 그 국정 혼란으로 가고 세계적으로 외교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그 방북 인사 발언 공개 언급이요. 네네. 이것을 언론들은 뭐 위협이다 또는 엄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엄포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노영면 앵커도 YTN에서 쭉 기자하시면서 보셨지만은 북한은 늘 벼랑 끝 외교를 하고 그 불필요한 자존심을 세우는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육성이 나온다든지 예. 그러면 자기들 존엄성을 손실했다 하는 구실로 별짓 다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 전 세계의 외교 관례를 위해서도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을 하는데 이걸 대화록도 공개하고 녹음 파일도 공개하는 나라 대통령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트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지만은 해외 정상 외교를 하면은 대본이 짜여집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대본 외의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때 양국이 서로 이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까버린다면 되겠어요? 네. 그럼 다른 차원에서 좀 여쭤보죠.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이게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정말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뭐 방북 인사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뭐 여당 단독으로라도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후퇴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상당히 좀 쿨다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최현희 합참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네.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NLL 논란은 불필요한 것이다. 네. 북한의 이로운 짓이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합참 의장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국회 정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똑같은 견해를 발표했고요. 또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의 공개도 반대를 해야 하고 예. NLL 이제 종식하자.
이거 해봐야 북한이 이롭고 우리는 소모적이다. 예.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미래에도 통일될 때까지 지킬 것 아니냐. 특히 이 우파 정권에서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도 예. NLL을 사수하기 위해서 2번 서해 해전을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NLL 북상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한포를 파격하고 그랬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SNS에서나 뭐 일부 사람들이 박지원이는 북한 좋자고 이런 얘기를 한다 했지만은 아니 그럼 저한테 비난을 했으면은 대통령에게도 황우여 대표에게도 신임 합참 의장에게도 비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여당 일각에서도 이게 뭐 이런 정쟁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과연 이 NLL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렇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그 정치적인 배경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죠. 예. 보면은 여당이 수세 국면에서 공세 국면으로 전환한 중요한 계기가 됐고 반면에 민주당의 반응은 좀 다소 수세적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도 드는데 그동안의 민주당 대응에 좀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여당은 모든 정보와 권력, 특히 검찰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이로운 것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야당은 어떠한 정보나 내용을 몰라요. 예.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참여정부 때 관계한 인사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대책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예. 했지만은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대처를 하니까 예. 이제 또 여당에서도 좀 쿨다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국감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박 의원님 그 의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히든 카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뭐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있는지 이제 뭐 여부.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새누리당 정권이지만은 예.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이제 국정감사는 과거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잘못은 있지만은 결국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공개를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부관 참시 당하는 거고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또 그 국정감사 동안에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국민TV도 많이 발전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